충격적 구매 소식, 일본 중국 패닉 상태. KF-21 우선 도입 선언, 난리난 유럽. 국산 엔진 독점 생산 1682 대성공. 방위사업청은 2030년대 후반부터 FA-50과 KF-21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A-50 엔진의 기술적 도전. 한국형 FA-50 엔진은 15,000파운드의 추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FA-50에 탑재된 F404 엔진과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를 넘어서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공기 엔진 개발 경험이 부족하지만 꾸준한 연구와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특히 내열 소재 개발과 같은 핵심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A-50 엔진 개발의 중요성. FA-50 엔진의 국산화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성능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FA-50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은 전투기 성능 개선과 생산 비용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FA-50 엔진의 미래. FA-50 엔진이 개발되면 15년 뒤 FA-50과 KF-21 전투기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2001년에 처음 출시된 T-50 계열 전투기들은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형 FA-50 엔진의 개발은 중소규모 공군을 보유한 국가들에게도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FA-50 엔진이 항공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티즌 반응, 민심, 댓글 요약. 1. 엔진 국산화. 꼭 필요했어요. 엔진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렵다고 개발을 포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선진국이 더 성능 좋은 엔진을 만들어도 우리도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저층 건물부터 짓는 과정처럼 단계적으로 기술을 쌓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연구자들에 대한 대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년 뒤에도 중요한 엔진이었어요. 지금 개발 중인 F414급 엔진의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15년 뒤에도 이 정도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항공기 엔진, 특히 터보팬 엔진 분야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방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국산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현재 라팔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토를 탈퇴하면서까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매진했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국산 전투기와 엔진 개발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시작했어요. KF-21의 양산이 시작되기 전에 엔진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전투기는 보통 30년에서 40년 이상 운영되므로 15년 후에는 엔진 교체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F414를 계속 구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단종되거나 신형 엔진의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어 미리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FA-50 엔진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과 방산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관련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15년 뒤에는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FA-50과 KF-21 전투기는 더욱 높은 성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인 전투기와 같은 미래 전투기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형 FA-50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미국은 왜 40년 만에 TNT 다시 만들까? 미국이 거의 40년 만에 비핵 폭발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내는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생산을 재개한다. TNT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포탄과 폭탄, 수류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폭발성 물질이다. 미치 매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켄터키주는 11일 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미 육군이 켄터키주 그레이엄에 TNT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튀르키예의 방산업체 레프콘 USA에 4억 3,500만 달러, 6,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군과 민간에서 사용하는 TNT를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왔다. 미국이 자국 내 시설에서 TNT 생산하는 건 1986년 이후 처음이다. 매코넬 위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설에선 2026 회계연도까지 매달 1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계획이다. 폭발물은 빛, 열, 소리, 압력을 순간적으로 쏟아내며 폭발성을 가진 반응성 물질이다. 순간적으로 생성된 막대한 가스와 높은 온도, 압력이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만큼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특성이 있다. 1863년도 길에서 처음 발견된 TNT는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가장 잘 알려진 고성능 폭발물이다. 옅은 노란색의 고체 유기 화학물로 빠른 반응과 고체에서 고온가스로의 빠르게 상태가 바뀌면서 강력한 폭발력을 자랑한다. 충격에 비교적 둔감하고 일반적으로 기폭장치 없이는 폭발하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물질로 통한다. TNT는 그 위력이 워낙 커서 다른 폭발물과 폭탄을 비교하는 표준으로 사용된다. 소행성 충돌이나 핵폭발도 TNT 양을 기준으로 폭발력을 환산한다. TNT는 포탄과 수류탄, 폭탄과 대전차 로켓 등의 탄약에 사용된다. 질산암모늄처럼 다른 화학물질과 혼합하면 더 강력한 폭발력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식물과 동물을 해친다. TNT는 또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요로와 방광이 암에 걸릴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키기도 한다. 영국의학저널은 이미 1941년 TNT가 건강에 해롭다는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도 1980년대 초부터 TNT 제조 업무를 하던 노동자 건강과 생태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는 TNT 생산 공정을 관리할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국 1986년 미국 내에서 모든 형태의 TNT 생산을 중단했다. 대신 미군은 해외에서 TNT를 수입해왔다. 우크라이나 기업 자르야도 러시아와의 전쟁 전부터 미국에 TNT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였다. 수천 기 핵탄두와 신형 폭발물을 보유한 미국이 다시 TNT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무기 생산, 특히 155mm 포탄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제공했지만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동시에 다른 지역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내 탄약 생산량이 2개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생산 쪽으로 결론이 났다. 매코넬 위원은 40년 만에 미국에서 TNT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미군이 수류탄부터 155mm 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에 사용하는 폭발물을 생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더 큰 폭발력과 함께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위험성이 적은 폭발물의 확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RDX를 비롯해 HMX처럼 안정성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폭발력이 더 큰 폭발물도 이미 개발돼 있다. RDX는 사이클로트리메틸렌 트리니트아민으로도 불리는데 2차 세계대전 중 댐 폭파에 사용됐다. HMX는 일본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표면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해 유명해졌다. 하지만 TNT는 여전히 군사적으로 범용성이 넓다는 점에서 이번에 생산 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TNT는 3단계를 거쳐 제조된다. 톨루엔을 황산과 질산의 혼합물로 모노나이트로 톨루엔을 만들고 이를 다시 2개의 니트로기를 가진 다이나이트로 톨루엔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DNT를 질산과 발연황산의 혼합물을 이용해 TNT로 만든다. 켄터키주 뮬런버그 카운티에 들어설 새 시설에는 첨단 TNT 생산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처럼 시설을 자동화하고 환경론자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중화 공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 전망 업체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TNT 시장 규모는 2022년 9억 726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11억 6,797만 달러로 연평균 3.18%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과학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내 TNT 생산 재개를 계기로 방위산업의 리쇼어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뉴저지주 피카티니 변기창 사령관 겸 군비 및 탄약 합동 프로그램 책임자인 존 라인 미 육군소장은 이번 생산 재개 결정으로 1986년 이후 상실했던 TNT 생산 능력이 미국 영토로 돌아왔다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